자, 교재 페이지는 104페이지예요. 104페이지. 네, 104페이지 보니까 실시 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게 뭐냐면 사업 시행 절차예요. 자, 다시 이렇게 썼으니까 몇 가지 사업? 세 가지.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만 배우면 세 가지 사업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 아까 시행자도 세 가지로 설명드린 거예요. 세 가지 사업 설명했고, 지금도 사업 시행 절차니까 세 가지 사업 시행 절차 한꺼번에 배우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사업 중에서 먼저 시설 사업부터 해볼게요.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 자, 그럼 사업하려면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 자,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절차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한다. 이 말이 이해되나요? 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 그렇지. 요거 단어 시설자가 들어가면 뭐한다? 단계별 집행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시설이 아닐 때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것만 구분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맨날 나오는 이유가 시설 문제에 걸리면 뭐가 나와야 돼? 요 지문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시설 그럼 뭐 나와? 단계별 집행 수립한다 이게 나와. 근데 실효조항이 있다 없다? 없어. 수립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다 그 내용이야. 그리고 시행자 지정 고시가 돼. 시행자 지정 고시. 그럼 이제 요 해석을 해야 돼.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는 우선 두 개. 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가 있다. 기본은 여기서부터 구분. 공공민간은 나중 문제야. 일단 시행자 그럼 누구? 행정청, 비행정청을 말한다 이렇게 놨어. 근데 그 뒤에가 지정고시한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누구로? 비행정청으로 이 말이야. 아까 시행자 지정 그럼 누구로? 비행정청으로 됐대 이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책에서 시행자 그러면 누구를 말해? 행정, 비행정.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누구로? 비행정청으로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비행정청으로 지정고시 된 걸 사전예고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사업할 수 있는 준비하도록 지정고시를 했어. 그럼 이 지정받은 비행정청이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뭐를 만드느냐? 실시계획 또는 다른 말로는 시행계획이라고 그래. 실시계획, 시행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자, 시행자예요. 그러니까 지정받은 시행자가 무슨 계획 작성?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 작성한다. 이렇게 놨네요. 요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게 공사야. 공사하는 계획. 요거는 공사하려고 만든 계획을 뭐라고 한다? 실시계획, 시행계획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시행자는 이 계획을 만들 때 이 계획에 세 가지가 포함시켜야 돼.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자, 여기서 자금을 먼저 해볼까요? 만약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자금 계획이 굳이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겠죠? 그럼 지금은 누구니까? 비행정청이니까. 너 비행정청 사업하는데 돈 어떻게 마련할 거니? 이게 써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가. 그리고 시행기간. 좀 이따 내가 실시계획에 뭐 들어있었죠? 그러면 이거 대답하면 돼. 무슨 기간? 시행기간. 항상 사업을 언제에서 언제 끝낸다 하는 기간이 요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럼 요게 작성이 되면 공고와 열람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나와. 이 공고 열람 뭐냐면 요 시행자가 인가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야. 신청. 그럼 인가가 처음 나왔네요. 이제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공적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도로 만든다, 공원 만든다, 뭐야? 공적. 여러분이 건물 짓겠다, 그럼 허가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 인가의 차이예요. 공적인 것은 인가해달라고 신청을 해. 그러면 인가권자들은 공고 열람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실시 계획에 대한 인가 고시를 해야 돼.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고시한다, 고시한다 이런 질문이 나왔죠. 공고 안 하고 왜 고시했을까요? 공고하고 고시 같은 말인데 왜 여기는 공고 안 하고 고시했어? 계속죠. 공고는 일시적이고 고시는 뭐야? 계속 뭐 할 때까지 사업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공고 안 하고 뭐 했어? 고시했다. 이런 거 지문도 알아들으셔야 돼. 왜 지정하면 고시하고 자 인가하면 고시하고 왜 공고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공고 대신에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돼? 효력이 미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시한다 이 내용이야. 이때 인가권자를 물어볼게요. 인가권자. 지금 여러분 책들은 원래 있는 법조문을 빼놓고 결론만 써놨어. 결론만.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 원래 인가권자 그러면 원칙 누구, 예외 누구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써져 있어. 그냥 결론만 이럴 때는 누구, 이럴 때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어려워요. 자, 원칙은 시도지사예요. 모든 시설 사업에 대한 인가권자의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누구한테? 특별시장이 인가권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장. 자, 시나 군일 때는 누구? 도지사. 시군에서는 누구? 이렇게 나와야 돼. 항상 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어디에 대해서? 시군이야. 시군. 자, 함안군에서 도로 만드는 사업에 도로 만드는 사업 인가 누구한테 받아야 돼? 경남도지사. 자, 함안군 그 경남도지. 김해시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 맞아 이게. 그런데 이 도지사들은 위임할 수 있다. 누구한테는? 대도시시장. 그래서 창원시하고 김해시는 직접 뭐한다? 인가하게 됐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런 건 원칙이 아니야.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야. 대도시가 많아? 일반 시군이 많아? 일반 시군이 훨씬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먼저 외우시면 안 돼. 무조건 시도지사 대도 나오면 시도지사가 뭐다? 원칙이다 이렇게 알고 공부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시군은 누구한테? 도지사. 근데 도지사가 창원시나 김해시처럼 대도시 안에서 뭐한다? 위임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럼 국토부 장관 무슨 계획? 국가계획이겠지. 그럼 국가계획이면 자기가 해? 누구 지정했어? 지정했겠지. 아까 무조건 행정청은 지정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바로 국토부 장관에게 인가받는 사람,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를 말해.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둔 시행자는 인가도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그럼 그 외에는 누구다? 시도 이렇게 온 거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이렇게 원리만 써놔서 원칙만 이런 내용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사람의 원칙, 이 사람의 예외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인가권자나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 그러면 그 경우 외에는 모두 누구? 시도지사.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이게 인가권자. 그럼 고시권자는 당연히 인가권자가 해요. 인가권자가 인가했으면 고시한다. 자, 여기까지 권한 있는 사람 알아봤고 세 번째. 그러면 인가의 효과가 뭐냐 그 말이야. 왜 시행자들은 계획 만들면 인가 신청해서 요 인가라는 걸 받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사적일 때는 뭐 받아서? 허가. 그래서 사적인 행위는 원칙은 무슨 행위냐? 금지였어. 근데 하기 위해서 뭐 받아서? 허가 받았고 허가 받으면 금지가 해제되니까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배운 거지. 그런 인가라는 것은 어떤 효과냐? 시행자로 확정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인가했다 그러면 시행자는 뭐? 확정. 아까 지정은 뭐였는데? 사전 예고. 너 한번 이제 계획 만들어 봐라 이렇게 예고를 한 거고 그 사람이 계획 만들었다고 시행자는 아니야. 만들어서 뭐가 있어야? 인가가 돼야 시행자 확정돼. 다시 확정되면 요 시행자에게 뭐를 주냐면 공사 착공하는 권리 이걸 부여하기 위한 것이 인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공사 착공 권리는 뭐에 의해서? 요 인가에 의해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 결론 시행자가 계획 만들어서 공사하려면 반드시 뭐 받아야 돼? 인가 받아야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시행자들은 비행정청이 지정받으면 반드시 뭐가? 인가가 있어야 공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요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
실시계획 인가 그러면 시행자 뭐 됐다? 확정되면서 그 순간부터 무슨 권리 들어가? 공사 착공 권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 앞으로 세 가지 사업 배우는데 실시계획 인가 효과 그러면 무조건 요거 대답하면 돼. 요거 대답. 네 번째, 여기는 인가 다음에 고시가 되면 고시에 대해서도 또 효과가 있어. 원래 고시는 무슨 뜻으로 사용한다? 알린다 이걸로 써있지. 알린다. 알리는 것 말고도 또 다른 효과가 또 있다는 이야기야. 바로 수용. 남의 땅을 뺏어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다? 요 고시되면 남의 땅도 뺏어다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늘 배우시는데 원래 수용이란 일반법은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돼. 자, 이걸 고시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름한다, 간주한다. 그럼 다시 해석해요. 우리가 이제 토지보상법은 수용을 들어가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 그리고 고시가 되면 뭐한다?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이 국토계획법은 이거 받을 필요 없다 그 내용이야. 받을 필요 없이 실시계획 인가 다음에 뭐만 되면 고시만 되면 요거 받은 것으로 보고 바로 수용하라 이 뜻이야. 굉장히 큰 효과지. 그러니까 좀 이따 배울 거니까 다시 한번 일반법에서 수용하려면 뭐가 필요해? 사업인정 고시가 필요해. 요게 있어야 수용 들어가. 근데 우리 공법에서는 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거칠 필요 없이 자기가 만드는 계획에 대해서 뭐 받고 인가 받고 그 인가권자가 뭐만 해주면 고시만 하면 요 고시가 된 것으로 보고 바로 수용하라 이런 효과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 두 가지 효과가 중요한 효과가 나왔죠 지금. 자, 그러면 요 인가고시 정리됐고 다시 앞으로 이제 요 자 다시 할게요. 실시계획은 행정계획이다. 맞아? 실시계획 행정계획이다. 아니요. 행정계획 아니야. 시행자가 만들었잖아. 행정청이 만들었다 이런 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계획이란 누가 만들어야 행정계획이야? 행정청이. 시행자가 만들었다 그러면 시행자 행정청 아닌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행정계획 아니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은 행정계획이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구속 비구속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야. 그걸 먼저 떠올리셔야 돼. 그리고 그러면 이 계획이 인가를 받기 위한 인가 절차 앞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공고열람이야. 앞으로 여러분 이거 맨날 배울 거 아니야. 무슨 인가 이 말 나오면 인가 절차 앞에 뭐 있다? 공고열람이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안 배운 걸로 해봐.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됐다. 그럼 인가 받으려고 인가 받았어. 그럼 인가 받기 전에 뭐 있다? 공고열람 이렇게 대답하라는 이야기야. 앞으로 공법 시간에 어떤 계획 나오든 간에 뭐가 나오면 인가 요 말 나오면 인가 전에는 뭐 있다? 공고열람이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이게 공법의 개요야. 모든 인가 절차 앞에는 뭐 있어? 공고열람이야. 그럼 공고열람 뭐하냐? 주민 의견 청취를 말해. 그러니까 인가하기 전에 누구부터? 주민한테 의견부터 들어보고 인가해 준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저게 의미가 치고 자 해봐요. 공고니까 어디다 해? 주민 의견 들으려면 관보 공보에만 알아듣지를 못하잖아. 우리가 신문을 봐야 알지. 그러니까 가장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다? 신문이야. 이 시간 이후로 자 인가 절차 앞에 공고열람 나온다. 누구의 의견? 주민. 주민 의견 듣는다. 어디다 한다? 신문. 열람 며칠 이상? 14일 이상. 어디서 배우셨어 이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주민 의견 들어가면 뭐 나와? 공고 열람 이렇게 나오잖아. 동일해. 전부 다 동일해. 날짜 똑같은 14일 이상이야. 그럼 그때 요 인가권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라 이 내용이야. 이제 의견 제시한 사람이 이쪽 법에서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이렇게 나와. 그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결론은 누구다? 주민이다 그 내용이야. 큰 의미로는 주민 의견 청취 이렇게 말하고 그 주민을 여기는 소유자 이해관계인 이렇게 말해. 그럼 앞으로 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인가권자에게 나 그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든가 이런 걸 제시하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 의견 제시를 시행자에게 직접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지금 의견 제시는 원래는 누구한테? 인가권자. 근데 여기만큼은 사업할 때만큼은 누구한테도 시행자 이렇게 돼 있어. 자, 한번 예를 들어봐요. 제주도야. 제주도. 제주도에 여기 국가 사업이야. 국가가. 그럼 여기에서 의견 들어야 돼. 누구한테 의견 내야 돼? 국토부 장관한테. 근데 여러분 국토부 장관 의견 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그럼 여기 있는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직접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인가권자가 내 주변에 내는 게 행정청에 불편하거든. 누구한테? 시행자한테 바로 내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항상 어디 가든 똑같은 개요니까 알아두시고. 다시 조금 신문에 공고를 할 때 그 공고에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건 누가 낼 거냐 이 문제야. 지금 공고는 누가 했어? 인가권자가 신문에 돈 광고 낸 거야. 근데 비용은 시행자 부담한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광고를 낸 사람은 누군데? 인가권자인데 돈은 누가 낸다? 시행자가 낸다. 이런 거 반드시 잊어먹으면 안 돼. 즉 시행자가 자기가 필요해서 뭐를 했어? 인가 신청을 한 거고 신청을 받은 인가권자가 돈 내면서 공고해 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지. 누가 내야 돼? 시행자. 그럼 결론 바꿔서 앞으로 사업이라는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비용 부담 나왔다. 누구 부담 원칙? 시행자 부담 원칙 이렇게 돼 있어.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하여튼 사업할 때 돈 문제 나왔다. 누구 부담? 시행자 부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런 게 세계법을 배우는 기본 원리야. 그럼 한 번만 요거 딱 공부해 놓으면 나머지 법은 똑같은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 정확히 기억하시고 요 뜻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인가까지 돼서 고시 되면 시행자 확정해서 공사 착공 권리 받고 뭐도 할 수 있다. 수용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지금.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자, 사업 시행을 다른 말로 공사 착공. 그런데 앞으로 좀 구분해서 써볼게요.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사업하고 공사는 차이점이 약간 있어. 사적일 때는 여러분이 사적일 때야. 그럴 때는 공사한다 이러지. 사업한다 이렇게 안 하지. 여러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받았어. 건물 지을 때 사업한다 그래? 공사한다 그래? 공사한다 그러지. 근데 공적인 사업은 공사한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 사업한다 이렇게 말해. 개요가 좀 틀려. 그래서 여러분 책 보면 사업 또는 공사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 우리 기득권 인정할 때도 기억나요?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사업이면 사업이라고 쓰면 되는데 왜 두 개를 쓰느냐 이런 개념이야. 사업은 주로 어디에서 공적일 때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해. 사적일 때는 공사한다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앞으로 보더라도 사업 또는 공사 왜 굳이 두 개를 써놨느냐. 공적일 때는 사업한다 이렇게 말하고 사적일 때는 공사한다 이렇게 말해.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 그때 요걸 이제 시행자가 하는 거지. 그래서 착공한 다음에 이제 공사가 완료됐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돼. 공사 완료됐으니까 그 공사 완료했다고 보고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이제 공사 완료 그럼 완료했다고 뭐 한다? 보고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읽으시면 돼. 자, 보고니까 시행자가 누구한테? 인가권자. 시행자가 인가권자에게 내가 아까 인가해 준 대로 공사했다. 지금 공사했다 하고 보고하는 거야. 보고 들어가면 준공검사를 해. 역시 준공검사는 인가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준공검사 한다는 게 뭐냐. 아까 인가권자가 실시계획을 아까 뭐 해줬나요? 인가해줬지.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거야. 인가해준 대로 공사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하는 걸 뭐라고 그래? 준공검사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준공검사 했더니 아까 계획대로 잘 됐더라. 그러면 준공검사 증명서를 시행자한테 발급을 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공사 끝났다고 알려줘야 돼. 여기서 공사 완료했다고 알려줘. 그럼 고시해야 돼? 공고해야 돼? 이제 공고하겠지? 뜻 이해됐나요? 공고인지 고시인지 뜻 알았지? 알려주는 건 똑같은 의미인데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일 때는 고시해야 되잖아.
끝났을 때는 공고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야 이제 그걸로 효력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인가권자가 공고하면 된다. 이렇게 의미 잡으시면 돼.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다 오늘 외울 수는 없어. 그냥 순서만 외우시라는 얘기야. 순서. 사업한다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다. 또 시행자 지정 고시한다. 실시계획 만들어서 공고일람 거쳐서 인가 고시한다. 그럼 인가에서 착공 권리 받았으니까 착공해서 완료되면 뭐한다? 보고, 검사, 공고한다. 이렇게 순서 간단하게 요 순서만 외우시라는 얘기야. 다른 거는 여기 써진 거는 못 외워 아직은. 그러니까 순서는 외우셔야 돼. 그래서 순서를 외워야 나중에 여러분 다음 주에 가면 도시개발법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도시개발법 사업 시행 절차부터 맨 처음에 시행 절차부터 배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순서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바꿔서 해볼게요. 이름을 도시개발사업으로 바꿨어 이제. 그럼 도시개발사업 한다.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해. 요거 만들어 안 만들어? 그렇지 안 만들고. 개발사업은 안 만들어. 뭐 만들어 가야 돼? 시설자 들어갈 때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누구 지정? 시행자 지정 고시돼. 그럼 무슨 계획 만들고? 실시계획. 무슨 절차 거쳐? 공고 열람해서 의견 듣고 인가 고시돼. 인가해서 무슨 권리 받아? 착공 권리 받겠지. 그럼 착공 들어가. 완료됐으면 보고, 검사, 공고한다. 못 되는 거야 이게. 다시 정비사업으로 바꿔봐. 정비사업 한다. 그럼 정비사업도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 이거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고. 다시 누구? 시행자 지정. 그리고 이제 이름만 한번 바꿨으면 돼. 정비사업은 시행한다로 바꾸면 돼. 정비사업 무슨 계획? 시행계획. 두 가지 사업은 실시계획 이렇게 말해. 근데 정비사업만 이름을 시행계획 이렇게 말해. 실시나 시행 같은 말이거든. 그런데 법마다 용어는 달라.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실시계획. 정비사업은 시행계획 이렇게 말해. 그럼 인가고시 공고일람해서 뭐 받고? 인가고시. 그럼 인가 받아서 무슨 권리 받아? 공사 착공 권리 받아. 착공 권리 받아서 착공하고. 착공했으면 완료. 완료되면 뭐해? 보고, 검사, 공고 이러면 돼. 절차 어떻게 똑같죠 이게? 이걸 외우라는 이야기야 순서를. 자, 외워야 될 거는 여러분 뭐냐? 책을 외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책에 없는 순서 나올 때 이런 거를 적어주면 좀 외우시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은 요 기본 절차는 똑같아. 대신에 요 앞에 뭐가 절차가 더 들어가느냐 덜 이 차이를 말해.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여기에 2개가 더 있고 정비사업은 4개가 더 있어. 근데 4개는 도시개발법 2개를 알면 2개만 더 늘어난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4개 중에서 다 배우는 게 아니라 기본 틀을 먼저 잡아놓으면 그만큼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 시험장 가면 이 절차 모르면 문제 풀 수가 없어. 또 이걸 모르면 여러분 책 내용 알아들을 수가 없어. 지금 과정 배우는데 어디 배운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이거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 오늘 정리할 거는 순서라는 거. 순서. 나머지는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인가 요거 하나 더 하면 되고 항상 앞으로 사업하게 인가 받았다. 시행자 뭐 얻었다. 확정되면서 무슨 권리 받는다. 착공 권리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래야 권리 받았으니까 뭐 한다. 착공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 다음 현재 요 시행자는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야? 비행정이야 지금. 이론적으로는 원칙은 행정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전부 누구다? 비행정청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면 요 비행정청이 사업하는데 이 사람을 뭐 해야 되느냐?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보호 규정이 있어야 행정청처럼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시행자를 보호하는 규정의 첫째가 분할 시행권이 있어. 분할 시행. 만약에 도로 만들 때 너 도로 한꺼번에 만들어놔.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구간별로 쪼개서 해야 돼. 이런 분할 시행권부터 줘야 돼. 두 번째 공시송달. 공시송달을 인정해 줘야 돼. 이거 인정 못하면 사업 못해. 자, 항상 우리는 사업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봐요. 창원시에서 부산까지 도로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럼 여기 이해관계인이 많아 적어? 엄청나게 많지. 이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바로 서류 송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해관계인이 보냈어. 한 10,000명이라고 가정해봐. 10,000명한테 서류 보냈더니 다 받아 반송 들어온 거 있어? 반송.
특히나 도로 만드니까 산이고 임야고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못 받는 사람도 수두룩해. 그래서 한 3분의 1이 반송됐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뭐 들어올 때마다 보내는 거 아니야? 다 받았다가 한 2, 3개월 걸려서 한꺼번에 모으겠지? 다시 또 한번 또 보내야 되겠지? 또 보냈더니 또 어떻게? 또 돌아오겠지? 또 받아서가 또 모았다 또 보내야 되겠지? 한 3번만 해도 1년 지나가겠네? 그럼 받을 때까지 하다 보면 어떻게 돼? 한 20년 걸리지? 20년 가도 못 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면 사업에 못하지. 그러면 자, 우리 과정은 보통 한 번에서 2번은 보내줘야 돼, 먼저. 그래서 반송되면 이제 법원에 갖고 가야지, 그거. 법원에 갖고 와서 이런 내용하고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뭐 신문에다 알려줘야 되지. 그 몇 주 지나면 2주 지나면 받은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게 뭐야? 공시동달이야. 이런 걸 인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행정처들은 그런 권한이 있지만 비행정처는 그런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줘야 된다. 그 내용이야. 세 번째, 모든 서류에 대해서 전부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돼. 무료로 받게끔 해줘야 돼. 자, 여기 소유권자 알아보려고 그래. 그러면 뭐 봐야 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다 뒤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전부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안 그러면 이것만도 복잡해서 못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시행자들은 그거 딱 해서 도면 주면 알아서 행정청에다 딱 서류 보내면 예를 들어 공고 보내잖아. 그럼 그래서 알아서 다 띄워줘. 거기에 관련된 거 모두 몽땅 띄워주는 거야. 그럼 그거 보면서 자,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그 다음 네 번째가 공용 수용권. 아까 여기서 너 수용하라 권리는 줬어.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공용 수용이라는 이 권리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제 수용된다 이렇게 말해. 마지막 다섯 번째가 타인 토지. 타인 토지 출입 등의 권한도 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사업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서류를 좀 명패를 하나 줘야 돼. 그래 그거 달고 다녀야 어떻게 돼? 아무 문제가 안 생기지. 자, 도로 만드는 남의 땅에서 측량 들어갔어. 근데 측량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 무단 침입이잖아. 그러면 맨날 법원에 쫓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저런 5가지 권한을 주겠다. 그 자체가 누구다? 비행정청이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비행정청도 저런 권리를 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저런 것이 모든 사업의 공통적이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5가지 배운다. 그럼 오늘만 배우면 무슨 사업에도 도시개발정비에서 안 배워도 이걸로 모두 한꺼번에 해결을 하셔야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여러분 책으로 가서 104페이지에 보면 실시계획이 맨 처음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를 배웠어 아까. 여기까지 배웠잖아 시행자를. 그러니까 이제 지정고시 되면 뭐부터 실시계 만들 여기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먼저 실시계획 작성. 자, 작성해서 사업 시행자는 그럼 내가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 안 읽어서 그냥 사업이라고 그랬어. 사업 시행자는 그 사업에 필요하면 그 실시계획을 뭐하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때 내용에서 3개 밑줄 그어보세요.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3개 있나요?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3번 의견 청취.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자,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그래서 누구야? 비행정청. 이 말이 딱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문장 보다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 이 말 나오면 누구다? 비행정청이다. 그럼 비행정청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미리 특광시장군수에 뭐 들어라? 의견 들어라. 그럼 창원시장한테 지정받은 사람 창원시장이 가장 잘 알겠지? 그 사람이 뭐 듣고 의견 들어보고 만들어라 그 내용이야. 그 다음 분할 시행할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 따로 작성할 수도 있다. 그 다음 2번 실시계획 인가. 자, 거기다 이대로 쓰세요. 옆 책에다. 인가권자하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번 쓰고 인가권자 인가효과 그 옆에 책에다 써놓으시란 얘기야. 그래야 나중에 공부할 때 그거 딱 보면 알지. 자, 인가권자 원칙 누구?
시도지사. 도지사가 위임해서 대도시장도 인가할 수 있다. 예외로 누구도? 국토부 장관도 인가권자다. 그럼 국토부 장관 언제 인가권자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들. 그리고 3번 인가 효과는 뭐다? 시행자 확정. 시행자에게 무슨 권리 준다? 공사 착공 권리 준다. 그거 딱 두 군데 딱 써놓으시면 돼. 그러면 책 읽고 말 것도 없어 이제. 그럼 끝났지.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가 조건부 인가 써져 있나요? 앞으로 공법 시간에 인가 받는다, 허가 받는다, 그럼 전부 조건부야. 뭐가 나오면 허가든 인가든 나오면 전부 뭐다? 조건부다. 아셨지? 그럼 조건이 뭐냐? 책에 체크할게요. 넷째 줄 보세요. 그 조건부인가 넷째 줄. 기반시설 설치, 거기부터 밑줄.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 그걸 뭐라고 그래? 조건부 그 말이야. 오늘 이 시간부터 허가 배우든 인가 배우든 내가 조건부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반시설 설치부터 조경까지 하라. 이게 조건이야. 그 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서 오른쪽은 보실 필요 없어. 아직 이번 달 과정은. 다음 페이지 넘기면 서류 열람 나와. 그 서류 열람은 인가하려면 첫 줄에가 인가권자죠. 인가권자가 실시계획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저 이런 말을 안 써주는 게 좋은 책이란 얘기야. 이런 거 많이 들어간 책은 나쁜 책이요. 쓸데없는 대통령 뭘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대통령이. 그 공고 앞에다 신문자 하나 쓰면 돼. 그게 대통령령에 있어. 참 나쁜 놈들이야. 그 대통령이 지가 한 번만 쳐다봤으면 신문에 이런 말 써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령에 따라 이거 빼고 신문에 공고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다. 신문에 공고하고 서류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라. 그 다음에 의견서 제출. 의견서 제출 첫 줄 끝부분.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열람기간이 얼마였지? 14일 이상. 그 기간 안에 자 국장, 시도, 대도, 시장이니까 인가권자죠. 인가권자 및 그 다음 줄에 누구한테? 시행자에게도 의견서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견 낼 때 인가권자에게 내도 되고 아니면 누구한테도? 시행자에게. 그러니까 편한 데 내라 그 말이야. 편한 대로. 그 다음 5번 실시계획 고시. 자 여기 쓰세요. 요거 고시 효과 옆에다 수용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딱 요것만 써놓으시면 돼. 자,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뭐 들어갈 수 있어? 수용 들어가. 그 수용은 뭘로 대신하고 있어? 사업인정 고시로 가름한다. 요 내용 딱 써놓으시면 돼. 그 다음 페이지를 110으로 넘어갈게요. 110으로. 자, 110페이지에 가면 8 하단에 색깔 있는 번호 5번이 나와. 110에 가면 5번. 찾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야 지금 인가 고시까지 여기까지 배웠잖아. 그럼 뭐 들어가? 사업시행 들어가리라. 그게 110페이지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5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1번 공사 완료 공고 등. 그러니까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 사업시행자는 찾았나요? 책 펴라고 할 때는 빨리 책 보죠. 다른 거 보지 말고. 둘째 줄 중간에 공사를 마친 때 그 다음 줄 공사 완료 보고서 작성하여 시도나 대도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2번 준공검사. 시도나 대도시장은 공사 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한다. 오른쪽 페이지 3번 시도나 대도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무슨 계획대로 완료되면 실시계획, 실시 공사하는 계획이잖아. 그 공사하는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그 사업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사업 시행 절차 순서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하나가 뭐냐? 용어 문제를 하나 정리하셔야 돼. 준공검사. 이 준공검사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사용검사. 다시 또 사용승인. 공법 시간에는 이 세 개 용어를 같이 써야 돼. 그러면 앞으로 이 세 개는 사업이나 또는 공사가 뭐 되면 완료 시에 검사 받아라. 그 용어가 세 가지야. 그러니까 사업이나 공사가 끝났을 때 검사 받아라 하는데 그 검사가 뭐 있어?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 세 가지가 있다. 요 내용이야. 그럼 이제 세 가지가 있는 이유는 사용승인은 건축법에서는 공사가 끝났을 때 검사 받는 걸 사용승인 받아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물 하나 짓고 싶어. 그러면 건축법에서 뭐 받으면 돼? 허가 받아서 뭐가 끝나면 공사가 끝났어. 그러면 그 건물 사용하고 싶거든. 뭐 받아야 돼? 사용승인 받아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 사용검사는 주택법이야. 그러니까 주택법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겠죠. 자,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 5,000세대를 건설했어. 그럼 건설해서 공사 끝났어. 근데 이미 여러분의 분양은 다 돼 있겠죠. 그럼 공사 끝났다고 이러면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사업 주체가 주택법에 따라 뭐 받아야 돼? 사용검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사용검사가 합격돼야 여러분이 입주해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준공검사는 두 개 법을 뺀 나머지 다른 법률은 준공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요 두 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 세 개 법의 사업은 전부 뭐로 나왔어? 준공검사 이렇게 쓴 거야.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두 개 법에 해당 안 되죠. 두 개 법에 해당 안 되는 뭐 받아라? 준공검사 받아라고 그래. 그럼 우리 여러분들 시험 과정에는 세 가지 용어가 다 나오겠죠? 세 가지 용어가 다 나와.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준공검사지.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용어가 요거란 이야기야. 이유가 뭐였냐면 건축법하고 주택법도 90년도 초에는 다 준공검사였어. 이 두 개가 바뀌어간 거지. 요 두 개는 건물에 관한 법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토지죠. 토지인데 건물에 관한 법이니까 용어를 두 개 법이 첫 번째로 뭘로? 사용검사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와서 건축법이 다시 뭐로? 사용선 이렇게 바뀐 거야 용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더라? 준공검사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TV 앵커 같은 사람들도 정확한 말을 쓰는데도 이런 말 할 때는 그냥 기본으로 뭐라고 그래? 준공검사 이렇게 말해. 통합해서. 근데 우리 공법은 공부할 때 이걸 구분해 쓰셔야 돼. 왜 구분해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쪽에서 만약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개발임의 허가 받았다고 예를 들어봐. 건물 짓는데 건물 짓기 위해서 개발임의 허가 받았어. 그럼 공사 끝나면 뭐 받아야 돼? 준공검사 받아야 돼. 근데 건물이라고 했거든. 그럼 건물이니까 건축법에서 그걸 사용 승인을 받았어. 그럼 굳이 국토계획법 준공검사 또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의 건축은 개발행위 허가야. 그럼 개발행위 허가가 끝나면 공사 끝나서 준공검사 받는 게 원칙이란 얘기야. 그런데 무슨 법으로? 건축법의 사용 승인을 받으면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았다 이렇게 찾아야 돼. 반대로 국토계획법에 준공검사를 받으면 건축법의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렸다고 찾아야 돼. 이런 걸 앞으로 배워야 돼. 그래 이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 건축물 하면 뭐가 우선이야? 이게 우선이야. 건축물에 관해서는 여기에 건축물이 나와봤자 어디 법이야? 이게 기본 우선이 되는 거야. 순위는 저게 상위법이거든. 국토계획법이. 근데 건물에 관해서는 무슨 법이? 건축법이 우선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준공검사 받을 것도 무슨 법에? 건축법 사용 승인 받으면 저쪽 받은 거 본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건축물에 대해서 요거 받았다고 이거 받은 것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이런 걸 앞으로 배워야 돼. 아직 적을 필요 없어. 지금 적어봤자 여러분 알지도 못해. 자 그럼 반대로 또 하나 해볼게.
건축법의 사용 승인 받으면 주택법의 사용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틀렸어. 반대로 주택법의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맞았어. 또 어디가 규모가 커요? 이거 두 개. 우리 여기가 크잖아. 그걸 상식으로 보란 이야기야. 건물일 때는 여기가 우선인데 여기는 건물하고 이건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한두 대세야 아니면 몇천 세대야? 몇천. 그러니까 그쪽 받으면 이건 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개념이야. 근데 이거 쬐끄마한 거 받아갖고 이거 받은 걸 본다? 안 맞다 그 말이야. 요런 원리야. 그리고 머릿속으로 외우시면 안 돼. 어디가 큰 법 이렇게 찾아야지. 요가 여기는 어디가 규모가 커? 여기가 크잖아. 그러니까 요거 받으면 요거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건물은 국토계획법하고 이 법하고는 뭐가 여기가 우선한다 이런 개념이야. 요런 거 시험에 가면 해년마다 나오는 지문이지. 머리 아프실 건 없어. 지금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기 위해서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111페이지에 이제 공사 끝나는 과정까지 배웠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 책에 108페이지가 나와.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108페이지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가 나오나요? 그래서 아까 요걸 배워. 보호 조치. 우선 공용 수용만 빼고 설명을 드릴게. 요건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좀 쉬었다 하는 거고, 요건 나머지들은 좀 한번 읽어 드릴게. 자, 보면 1번. 사업의 분할 시행 써져 있나요? 그 분할 시행 옆에다 요렇게 체크하세요. 두 개. 그 법제 87조 써진 부분에다 요렇게 그리시라는 이야기야. 두 개 쓰게. 원래 이제 시행에 대한 원칙은 일괄 시행이야. 항상 원칙은 뭐해? 일괄 시행이야. 예외가 분할 시행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할 시행이라는 말은 앞으로 세 가지 사업 배울 때마다 이 단어가 나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요게 나와. 아, 이거는 분할 시행으로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내가 항상 이렇게 쓰는 건 몇 개를 말해? 세 개를 말해. 세 개. 사업 그럼 몇 가지 사업? 세 가지야. 오늘은 시설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 추진. 그럼 도시개발법 가면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 추진. 정비사업 가면 정비사업을 효율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자, 내가 저렇게 써준 이유 사업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세 개를 배우는 과정이야. 여기도 세계법에 가서 무조건 사업할 때 원칙은 뭐 일괄, 예외는 뭐 분할. 그럼 이 사업 이름만 바꿔 쓰면 되는 거야. 그럼 효율적 추진하고 나면 뒤에가 뭐라고 나냐면 둘 이상으로 뭐하여 분할하여 이렇게 나와. 이 지문이 나오면 분할이란 뜻이 돼. 그러니까 문장 중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 이 말 나왔어. 무슨 시행? 분할 시행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자, 책에 그런 문장이 있어요, 없어? 첫 줄 끝에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 추진 이렇게 나오잖아. 문장에가. 그럼 그 다음 줄 끝에 몇 이상?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말뜻만 알아들으면 무지 책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관계서류 열람 등. 자, 사업 시행자는 그 줄 끝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등 초본의 발급을 어떻게 무료로 한다. 서류 송달, 공시 송달. 사업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밑줄 서류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래?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 동그라미 3번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무슨 법?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에 따른다 이렇게 놨고요. 4번은 우선 놔두고 오른쪽 5번 그 토지 출입 등 써져 있죠. 거기다 5월달 쓰고 5월달. 그 다음 장에 넘겨서 7번 8번 체크하세요. 7번 8번
국공유리 처분 제한 꼭 한번 있고 끝에 무효로 한다 그 말 기억하고 그다음 8번 행정심판. 행정심판 배우셨어 안 배우셨어? 배웠죠? 그럼 배웠으니까 안 해도 되겠네요? 해줘요? 배웠으니까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배웠어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 이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와 이 행정심판 요 문제가. 행정심판 어디다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처분청 직권 상급 기관에. 기억나요 이 말하면? 이의신청은 어디다 해야 돼? 처분청. 행정심판은 그 위에다 한다. 이거 배웠잖아. 근데 이거 알고서도 여러분이 문제 해석을 잘해야 돼. 못하면 여기 아무 의미가 없어. 자, 원칙을 보면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 여러분 책에 나온 게 뭐라고 되냐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체계가. 그러면 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하라. 요게 어디냐? 여기다 하라 그 말이야. 어디에다가? 직권상급에 하라 이 말이야. 이 법의 이름이 나왔다 그 말은 어디다 하라? 직권상급에 하라. 요 지문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가. 시행자란 누구예요? 응? 아니. 내가 시행자라고만 할 때는 누구라고 그랬어? 행정청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지정받았다 그럼 누구고? 비행정청.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여러분들 못 찾아. 그냥 시행자 그럼 누구? 행정 비행정이야. 지정됐다 그 말은 비행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근데 이건 지정한 건 없어 지금. 그럼 행정하고 비행정이야. 그럼 행정청은 어디다 하면 돼? 직권상급. 맞아 이게. 근데 비행정청은 상급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문제가 생긴 거야 여기서부터. 이 말 뜻 알으셔야 돼. 원래 행정심판 어디다 해? 처분청 직권상급에 해야 돼. 그러면 창원시장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경남도지사한테 해야 되잖아. 그럼 경남도지사 그러면 국토부장 이렇게 해야 돼. 그건 행정청인데 맞아. 근데 아까 우리 비행정청은 예를 들어봐. 토지공사. 그럼 토지공사인데 누구한테 해야 돼? 아버지한테? 제 아버지? 사장한테?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이제 문제된 거는 바로 예외가 되는 거지. 바로 비행정청 시행자에 대해서는 어디다 할 거냐? 요게 이제 따로 명시된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따로 명시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시행자를 뭐한 자? 지정한 자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아까 우리 행정청 배울 때 비행정청은 항상 누가 지정했어? 행정청이 지정했잖아. 지정. 그럼 그 지정한 사람을 상급으로 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비행정청은 누구를? 지정한 사람을 누구로? 상급으로 본다 그 개념이야.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국토부 장관. 자, 경남도지사가 지정했다 그럼 경남도지사. 창원시장이 지정했다 창원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정한 사람을 누구로? 상급으로 본다 그 개념이야. 행정청은 당연히 뭐가 있어? 상급이 있지. 있지만 누구는 없어? 비행정청은 없어. 없으니까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러면 여기서만 써먹는 게 아니야. 나머지 법에 가서도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처분했다. 어디다 행정심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뭐 찾으면 돼? 시행자, 지정한 자. 이거 찾으면 돼. 시행자, 지정한 자. 이 원리도 우리 정확하게 해석하셔야 돼. 그래서 한 번만 해석하면 어디 법에 가든 똑같이 써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의 행정심판의 뜻은 이게 맞는데 당연히 행정청이면 행정청 상급이 있겠지만 행정청이 아니면 상급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없는데 그걸 누구로 볼 거냐 하는 것은 시행자를 뭐한 사람? 지정. 이유는 모든 비행정청은 행정처로 뭐 받아서 지정받아서 시행자가 됐으니까 그 지정한 사람을 누구로 봐라? 상급으로 봐라. 이 원리로 돼 있어. 그래서 요거 정리 딱 해두시면 되고. 그럼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앞장에 다시 수용 문제 있어. 그 수용 문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